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7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4시 8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포스텔리온, 포워크호스 두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요. 이 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일반화시킵니다. 어떤 스칼라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스칼라 함수에서 파라미터 개수를 자동으로 읽어내고 그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를 자동으로 읽어내면 일반화된 그레디언트 벡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화된 그레디언트 벡터 알고리즘을 만들면 일반화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화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만들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 텐서 캘큘러스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 꽤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터플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터플 IQ95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제 동영상에서 STD 터플 포워크호스 기타 터플에 대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도 터플 토레이 이런 게 있고요. 터플 폴드 익스프레션 이렇게 터플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촬영했습니다. 또 apply 이 apply 사용법은 IQ95 이렇게 검색해 보면 STD apply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for workhorse IQ95 이렇게 검색해 보면 for workhorse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for workhorse 정말 쉽죠잉. 그 다음에 for stallion IQ95 이렇게 검색해 보면 for stallion, for tuple, for stallion, advanced recursion with for stallion, for workhorse, for stallion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 라이브러리의 상당한 부분은 for stallion과 for workhors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고 미분기학, 텐서 이 재생 목록을 클릭하고요. 이 재생 목록에서 004 다이에딕스 3 이 동영상을 선택하고요.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06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놓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Geometry, Tensor Calculus, Dyadics, Functional, Control B 제가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새로 붙여넣습니다. 저의 이전 동영상 Dyadics 1, Dyadics 2, Dyadics 3 여기에 이 비디오를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Numerical Analysis 이 네임스페이스 속에요. End of Namespace CPG Numerical Analysis 여기에다가 Template, Type Name, ARG, Type, Float, Type Name, Font Type, Float, Constable, Int, Parameter, Count Font Type, No Except 이렇게 constable 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이용해서 parameter count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if context for std invocable 꺽쇠하고요. 이 font type를 보내고요.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면 font type를 호출할 수 있다면 return 0 else if context for 이번에는
arg 타입을 이거를 호출할 수 있다면 return 1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arg 타입을 하나 더 넣습니다. 이거를 호출할 수 있다면 2 한 번 더 복사해서 arg 타입을 하나 더 넣고요. 3 한 번 더 복사해서 arg 타입을 한 번 더 붙여넣고요. 4 else return 5 이거를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키워드 칸서발은 C++ 20에 도입되었고요. 이 칸서발이 붙은 함수를 immediate function이라고 부르고 이런 함수는 컴파일 타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 parameter count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void test parameter count cpg display function name 오로 f1 오로 x1 return x1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f2 f3 오로 x2 여기다 붙여놓고요. 2 3 f3 세 개의 람다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람다 f1은 아규먼트를 하나 받고요. 두 번째 람다 f2는 파라미터를 2개 받고요. 세 번째 함수 f3는 파라미터를 3개 받습니다. 각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를 읽어냅니다. 이렇게요. constexpr 오로 arg count 이는요. cna parameter count하고 f1을 보냅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arg count 2는 f2고요. arg count 3은 f3입니다. std cout 이렇게 해서 arg count 1은 arg count 1 cpg ndr 복사하고 붙여놓고 arg count 2 arg count 3 arg count 3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를 아규먼트로 제공하면 이렇게 f1, f2, f3를 아규먼트로 제공하면 이 함수 f1에 아규먼트 파라미터를 몇 개 받나? 이 경우는 파라미터 하나를 받고요. f2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2개 받고요. f3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3개 받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를 컴파일 타임에 읽어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거는 disable 해놓고 아무 컴파일러를 열어도 되는데 요즘 굉장히 불안정한 컴파일러가 클랭입니다. 그래서 클랭 컴파일러에서 작동하면 다른 컴파일러에서도 대부분 작동됩니다. 클랭 std c++20 functional .cpp ltbb 12 o 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c 해보면요. 어떤 함수 f1, f2, f3의 파라미터 개수를 1, 2, 3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 알고리즘은 텐서 캘큘러스 알고리즘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parameter counter 이 함수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요.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킵니다. 이렇게요. template, type name, arg, type, float, int, max, args 디폴트 값으로
28입니다. type name, 펑 타이프, 플로트로 아무렇게 값을 넣습니다. constable, int, parameter, count, 펑 타이프, 펑, no except, if, context per, std, invocable, 펑 타입을 넣고요. return 0, else return hidden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namespace hidden end of namespace hidden template int max args type name 펑 type type name arg type type name arg types constable int parameter counter no except if context per std invocable 펑 type arg type arg types return size of arg types의 arg types argument 개수에 arg type 하나 더 대서 return 하고요. else if context per 괄호 열고요. 이 부분을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 값이 max args 최대 허용한 파라미터 개수보다 더 작으면 이 함수를 자기 자신을 획일적으로 부릅니다. max args 이거는 원래 받은 값이고요. 펑 타입도 원래 받은 것이고 이 arg 타입을 여기다 넣고요. 하나 더 추가하고 arg 타입스의 파라미터 팩을 풉니다. 그리고 이거는 함수이기 때문에 펑션 콜 연산자를 넣어주고요. return 합니다. 원래 arg type, arg types인데 여기에서는 arg type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자기 자신을 recursion으로 부릅니다. else return max args 이렇게 해서 hidden namespace 속에 parameter count를 만들었고요.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호출합니다. parameter count 이 함수에서 이 hidden namespace 속에 있는 이 parameter count를 이런 식으로 호출합니다. max args를 보내고 펑 타입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펑 타입을 보내고 arg 타입을 보냅니다. 꺽쇠 닫고 이렇게 하면 획일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서 내려오고요. 이제 이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가 27개까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F10은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복사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X, 4, 5, 6, 7, 8, 9, 10,
11, 12, 12개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 콤마 빠졌고요. 여기 콤마 빠졌습니다. 그래서 F12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거를 12, F12 이렇게 했고 여기다 붙여놓고 12, 12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봅니다. 이거를 좀 늘리고요. 다시 빌드 했습니다. CLS C 해보면요. ARG count 12는 12. 왜냐하면 이 F12는 12개의 파라미터를 갖기 때문에 이 결과가 12로 나옵니다. 디폴트 값으로 최대 27개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맥스 ARG보다 작으면 호출될 거고요. 맥스 카운트보다 작지 않으면 이 값이 28이 되면 실패한 겁니다. 만약에 28보다 큰 결과를 테스트 해볼 경우에는 이거를 호출할 때 예를 들어서 플로트 32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32개 이하까지 계산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일반화시키면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일반화시킬 수 있고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일반화시킬 수 있으면 텐서 캘큘러스에 나오는 모든 알고리즘이 아닐 경우에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일반화시키기 전에 기본적으로 미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oid, test, derivatives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함수를 아무렇게 하나 만듭니다. 오로 f는 오로 x 이렇게 하고 std return std sin x 가장 간단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오로 df는 dx1 곱하기 f 하면요. 이거는 sin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것입니다. sin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오토 df2 이렇게 하고요. dx2 f 이렇게 하면 sin 함수를 두 번 미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x가 되고요. 이거는 코사인 x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std cout df에다가 여기다가 x를 줍니다. 그리고 df에다가 x를 넣고 cpg ndr 이렇게 하는데 오토 x는 4분의 파이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5°입니다. 여기다가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렇게 하고요. 명령줄 프롬프트에서 빌드하고 cls c 이렇게 보면 코사인 45도 이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df2는 df2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45도가 나오고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f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f 이렇게 해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함수 f를 두 번 미분한 게 올바르게 계산된 겁니다. 한 번 더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 이 값이 이 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두 번 미분한 이 값과 사인 함수, 이 f는 사인 함수고요. 사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같은 값이 나오면 이 사인 함수를 정확하게 두 번 미분한 것입니다. 함수 f에다가 연산자를 곱해서 df, 미분한 함수 df가 나왔는데요. 함수 f에다가 연산자 dx2를 곱해서 두 번 미분한 함수가 나왔습니다. 함수를 줘서 함수가 나오는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제 알고리즘은 대부분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코멘트를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것도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dx1은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요. integer sequence int 0, 1 이렇게 나오는데 first order partial derivative with respect to x for xy와 xyz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dx1의 타입은 integer sequence int 0, 1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cpt sequence 0, 1 이 자체는 타입이고요. 이거를 인스턴스로 만듭니다. 이것과 동일합니다. 앞에 오는 0은 변수 파라미터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오토 x에서 x의 파라미터 인덱스는 0이고 뒤에 오는 1은 이 f를 한 번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cpt 시퀀스에서 0은 첫 번째 파라미터, 그러니까 0번째 파라미터 이 x를 말하고요. 2는 두 번 미분하라는 뜻이고 이 2는 0번째 파라미터 이 x를 두 번 미분하라는 뜻이고 이 자체는 타입입니다. 이거를 인스턴스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CLS-C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편미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테스트, partial, derivative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여기다 붙여놓고요. 지금부터 편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오토 F는 오토 X, 오토 Y, 오토 Z 함수를 아무렇게 만듭니다. SCD sin X 곱하기 SCD 코사인 Y 곱하기 Z의 제곱 이 연산자 파워를 나타내는 이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요. 괄호로 묶어줘야 합니다.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오토 F를 편미분 하는데요. DF를 취하는데 X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하고요. Y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dx 1 곱하기 dy 1 곱하기 f 이거는요. 함수 f를 y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하고 여기에다가 x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 하고 라운드 이런 개념입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미분 순서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y1, x1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줍니다. 수학에서 클레로스 시오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책에는 믹스드 드리버티브 시오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거는 이것과 동일하다는 정리입니다. f를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 f를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 결과가 같다는 게 클레로스 시오렘 또는 믹스드 디리버티브 시오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과를 출력해 보기 위해서 오로 x는 예를 들어서 4분의 파이로 놓고요. 오로 y는 3분의 파이로 놓고 오로 z은 아무런 값을 넣습니다. std cout 이 함수에서 x, y, z 이 함수의 값은 df x1, y1에다가 x, y, z를 제공한 값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df y1, x1, y1, x1 이렇게 해서 결과가 같게 나오면 우리 미분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C 해보면 두 연산의 결과가 같다고 나옵니다. 편미분 뿐만 아니라 매개 변수 미분, 음함수 미분, 기타 미분, 모든 미분 알고리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목표는 일반화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화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만들면 일반화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고요. 자코비안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식을 이용해서 텐서 캘큘러스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일반화 시켜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arg, 타입 기본값으로 플로트를 넣고요. 타입 네임, 펑 타입 플로트로 넣습니다. 오로 generalized gradient 펑 타입 f로 넣고요. no except를 사용합니다. no except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성능이 빨라지고요. 두 번째, GPU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no except를 사용합니다.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면 쿠다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시클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오픈CL 그러니까 그래픽 디바이스에서도 작동하게 하려면 키워드 no except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context for int c 이거는 파라미터 개수입니다. 우리가 이번 동영상 시작 부분에서 이 parameter count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미분을 하려면 floating point 파라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float로 하지 말고 arg 타입으로 놓고요. 여기다가 f를 제공하면 이 함수 f가 파라미터를 몇 개 받는지 여기 C에서 알려줍니다. 오토 스텔리온 커널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람다입니다. f를 캡처하고요. 오토 i 이거는 파라미터 팩이고 cpt 시퀀스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팩을 풉니다. 이거는 람다이고요. 세미콜론 붙여야 되고 리턴을 하는데요. 터프를 리턴합니다. 이렇게 터프를 리턴하고요. 세미콜론 닫아야 되고 지금부터 미분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cpt 시퀀스에서 i는 함수 f의 파라미터 인덱스입니다. i가 0이 되면 함수 f의 0번째 변수가 되고요. 이거를 한 번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f가 x, y, z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을 경우에 이 i는 0, x, 1, y, 2, z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 팩이기 때문에요. i는 파라미터 팩입니다. 이 자체는 타입이고요. 이걸 인스턴스로 바꿔주고 곱하기 연산을 사용하고 함수 f를 제공합니다. 이거를 괄호로 묶은 다음에 이 i 자체는 파라미터 팩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팩을 풀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스텔리온 커널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쓰고 여기다가 스텔리온을 사용합니다. return cpt for stellio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c는 파라미터 count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파라미터 count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가 파라미터 count를 넣고요. 이 for stellion 자체는 함수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여기다가 스텔리온 커널을 람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을 하면요. 이 함수의 작동 원리는 for stellion이 파라미터 카운트, 예를 들어서 이 함수 f가 3개의 파라미터 1, 2, 3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값이 3이 되고요. 이 3에 해당하는 인덱스 i를 생성해 줍니다. 0, 1, 2 이렇게 생성해 주고 이 포스텔리온이 스텔리온 커널을 호출할 때 시퀀스 속에 들어있는 i를 0, 1, 2 생성해 주면 이 0, 1, 2를 이용해서 함수 f를 파라미터 x, 파라미터 y, 파라미터 z에 대해서 편미분 해줍니다. 그게 일반화된 그레디언트 함수이고 만약에 함수 f가 파라미터 10개를 받는다 그러면 파라미터 이름이 x0, x1, x2 이런 식으로 x9까지 간다 그러면 9번 편미분 해줍니다. 각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generalized gradient 함수를 만들었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이거를 테스트 해봅니다. void test generalized gradient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해놓습니다. 여기다가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함수를 아무렇게 만듭니다. 오로 f는 오로 x1, 오로 x2, 오로 x3, 오로 x4, 오로 x5 5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인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듭니다. x1 곱하기 x2 곱하기 SED sin x3 곱하기 SED 코사인 x4 곱하기 x5 뭐 어떤 특정한 룰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아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토 df는 cna generalized gradient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f를 제공합니다. 일단 이게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 해보고요. cls 다시 빌드 해보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에 봤더니 시퀀스에서 오류가 나왔는데요. indices 0, LL 이거는 롱롱이고 1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i와 1의 타입이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i의 타입은 제로 롱롱, 0 롱롱, 롱롱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인티저, 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실수했다는 뜻입니다. Generalize Gradient에서 이거를 int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봅니다. 이번에 또 오류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잘못했죠? 제가 동영상을 정지해 놓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빌드 해봤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오류 메시지를 읽어보면 188번째 줄, 188번째 줄에서요. 바이너리, 에스터리스크, 인티저, 시퀀스 does not define this operator.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클랭 컴파일러로 빌드 했고요. 위로 올라가서 클랭 컴파일러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면 invalid operands to binary expression 이렇게 하고 비슷한 오류가 나왔는데 하나의 컴파일러에서 오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으면 이렇게 다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빌드 해보면 오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표 오퍼레이터가 인티저 시퀀스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뜻입니다. 이 에스터리스크 오퍼레이터가 인티저 시퀀스 이 시퀀스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네임스페이스 CPG 어널리시스 속에는 이 네임스페이스의 아래에 commands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using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 오퍼레이터가 정의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의 컴파일러 예를 들어서 클랭 이런 거 하나만 사용하지 말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컴파일러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랭으로 다시 빌드 했고요. 이제 빌드가 되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앞으로 std apply라는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펑션 f를 람다로 정의했습니다. 이 람다 함수 f는 x1, x2, x3, x4, x5 5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요. 이 파라미터 개수가 5개든지 6개든지 7개든지 상관없습니다. 파라미터 개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람다 함수로 정의하면요. std apply를 이용해서 이 람다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std array 이렇게 하고요. args 이거를 초기화 하는데요. 이거는 x1 값이고요. x2 값은 이렇게 넣고요. x3 값은 12분의 8로 넣는데 우리가 array를 정의하기 때문에요. 모두 타입이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파이는 더블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팝업 창을 보면 컨스탄트 더블 이렇게 파이 값은 더블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더블에다 12를 나눠도 아니면 6을 나눠도 더블이니까 상관없고요. x4의 값으로 예를 들면 4분의 파이 x5의 값으로 예를 들면 아무렇게 12분의 파이 x6의 값으로 예를 들어 파이의 3 이렇게 아무렇게 6개의 값을 array를 이용해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됩니다. 이게 빌드가 되는지 한 번 더 확인 사살 해보겠습니다. 빌드 되었고요. 이 f 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std, cout, f 이렇게 하고요. args 이렇게 하고요. 이 args는 array입니다. 여기다가 std, apply를 사용하는데요. f가 람다이고요. 이 람다이고 이 람다에 args를 제공해서 값을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and l 이렇게 해서 함수 f에다가 args를 제공해서 값을 계산해 주는 게 std apply인데 이 std apply는 람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템플레이트 함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다시 빌드 해봅니다. clsc 해보면요. 이 함수 f는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보냈을 때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고 f는 스칼라 함수입니다. 지금부터 for workhorse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auto workhorse kernel이라는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 귀찮으니까 제가 다 캡처를 해버리고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auto index라고 아무렇게 파라미터를 하나 만듭니다. 컬리 브레이스를 열고 세미콜론 하고요. 우리가 워크호스라는 커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std cout 하고요. d f d x 여기에다가 인덱스 속에는 value라는 특별한 값이 있습니다. 이 워크호스 커널은 for workhors에서 호출될 건데요. for workhors가 이 람다를 호출할 때 인덱스를 보내주는데 이 인덱스에는 특별한 멤버, value라는 멤버가 있고요. 이 멤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args, 이 아규먼트를 출력합니다. 이 아규먼트를 출력하면 괄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 df에서 함수를 읽어옵니다. 이 df는 터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d apply를 사용하는데요. std get index에서 value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df를 보내는데요. 이 df는 generalized gradient에서 나오는 터플이고 터플의 각 엘리먼트가 함수입니다. 이 f를 그레디언트 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미분한 람다가 생성되고 그 람다 하나하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람다를 df에서 하나씩 꺼잡아낼 때 이 인덱스 파라미터에서 value라는 값을 제공하면 하나씩 값을 꺼내 줍니다. 그리고 args를 보내면 미분한 각 람다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고 cpg endl 이렇게 해서 for workhorse 커널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cpt for workhorse라는 이상야릇한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여기에 파라미터 개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cna 파라미터 count에다가 우리 함수 f를 제공합니다. 이걸 이렇게 직접 바로 제공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미터 count 함수는 우리가 만들 때 특수한 키워드 const발이 붙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count 함수 앞에는 const발이 붙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호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꺽쇠 속에 들어가는 변수는 컴파일 타임 변수라야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카운트는 함수 f의 파라미터 개수 6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자체는 함수입니다. 함수에다가 워크호스 커널을 제공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개의 알고리즘을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이 for workhorse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앞에서 사용했던 generalize gradient에 사용했던 for stallion입니다. 둘 다 굉장히 편리하고 상황에 따라서 for stallion이 유리할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for workhorse가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for workhorse와 for stallion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해 봅니다.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빌드 되었고요. C 이렇게 해보면 6개의 1차 미분한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성한 거는 df, dx0, df, dx1 함수를 생성한 거고 이렇게 함수를 생성해서 여기서 df 함수를 생성해서 std apply를 이용해서 argument args 이 args는 이게 6개의 값으로 각각 x1, x2, x3, x4, x5, x6 이렇게 함수의 argument입니다. 이 argument를 std apply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빵 계산한 겁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 for workhorse 사용법과 for stallion 사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generalized Laplacian operator를 정의합니다. for workhorse와 for stallion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187개의 동영상을 통해 for workhorse와 for stallion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구현하는 과정 전체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for stallion, for workhorse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캘큘러스 라이브러리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